한국판 S&P 500 어떤 ETF를 살지 여러분 정말 많은 고민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모든 투자사의 한국판 S&P 500에 순자산 가치와 수익률, 배당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수료까지 전부 조사해서 어떤 한국판 S&P 500이 가장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짠테크도 우아하게 현명한 소비로 부자 마인드를 길러주는 우아한 짠테크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말하려고 하면 아마도 S&P 500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죽하면 워런 버핏도 내가 죽으면 재산 90%를 S&P 500에 투자하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상장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판 S&P 500 상품 중에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고민이시라면 오늘 영상을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 중에 파생 상품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 S&P 500을 추종하는 국내 ETF는 총 8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에이스, 아리랑, 코세프, 솔, 하나로, KB스타, 타이거, 우리 이렇게 8개의 한국판 S&P 500 ETF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판 S&P 500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순자산 총액과 수익률, 그리고 수수료입니다. 그럼 차례대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국 오리지널 S&P 500인 스파이나 부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순자산의 가치가 한국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하루 거래량 또한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즉 내가 언제든 쉽게 내가 원하는 호가에 사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국판 S&P 500의 경우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는 투자자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가 낮으면 거래량이 적어 쉽게 사고 팔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특히 적립식으로 장기간 열심히 모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ETF 수량이 정말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순자산 가치 또는 거래량이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투자 지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순자산 가치 1000억 이하는 저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자산 가치가 높은 ETF를 차례로 보면 타이거가 2조 2천억으로 단연 1등입니다. 그 다음은 에이스로 약 7천억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요. 3등은 KB스타였습니다. 솔은 순자산 가치가 588억으로 1000억 이하이지만 4등까지 선정하기 위해 오늘의 순위에 잠시 넣어두었습니다. 다음은 수익률과 분배율입니다. ETF를 보는 많은 지표들을 보면 괴리율과 추적오차 등 다양한 분석 지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확인해보면 이러한 지표들이 수익률에 어느 정도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각 ETF의 수익률을 비교해봅니다. 이때 배당률 또한 수익이기 때문에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1년 동안 수익률과 배당률의 합산을 보면 1등은 솔로 28.04%입니다. 2등은 에이스로 27.97%로 1등인 솔과 차이는 0.07% 차이였어요. 3등은 타이거가 가장 낮은 최종 수익률을 기록한 ETF는 KB스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ETF의 수수료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수수료 또한 수익률에 녹아져 있겠지만 우리가 1년만 투자를 하는 건 아니죠. S&P 500은 장기적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수수료를 무시하게 되면 수익률에서 점점 수수료를 깎아먹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로 투자할 때는 수수료 또한 별도로 꼭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수수료를 확인할 때는 꼭 기타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실부담 수수료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투자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총 보수만 투자자에게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비용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에 직접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기타 비용까지 합산한 실부담 수수료가 가장 낮았던 ETF는 KB스타였습니다. 그 다음은 에이스가, 세 번째는 타이거가, 가장 수수료가 높았던 ETF는 소리였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할 한국판 S&P 500의 순위를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지표마다 가산점을 부여했는데요. 예를 들면 순자산 가치가 높은 1등에게는 5점을, 2등은 4점, 3등은 3점을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였어요. 영광의 1위는 총 12점을 획득한 에이스 S&P 500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2등은 총 11점을 획득한 타이거였는데요. 에이스는 순자산 가치와 수익률 그리고 수수료에서 모두 2등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익률에서도 1등과는 단 0.07% 차이였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럼 한국판 S&P 500을 투자할 때 항상 비교되는 ETF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오리지널 S&P 500에 투자를 하지 굳이 수수료도 더 비싸고 거래량도 더 작은 한국판 S&P 500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말이죠. 저는 투자하는 계좌 종류에 따라 투자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라면 연금 계좌에서 한국판 S&P 500을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인 경우에는 미국 S&P 500에 직접 투자를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연금 계좌에서는 한국판 S&P 500을 투자하게 되면 최대 148만원까지 세제 공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세 이연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다른 ETF로 편하게 갈아탈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세액 공제 혜택만으로도 최대 16.5%의 수익률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인 거죠. 하지만 연금 계좌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죠. 바로 세제 혜택을 본 금액은 연금 수령인 55세 전까지는 중도 해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해외 추종 ETF를 매도 시에 수익은 배당세로 간주되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자,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 연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IS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사실 앞에서 본 수익률, 수수료, 배당률 사실은 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꾸준하게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5년, 10년 장기 투자를 할 때 비로소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을 복리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도 5년이 지난 후, 10년이 지난 후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S&P 500이 정답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S&P 500이 왜 좋은지, 왜 우리가 꼭 포트폴리오 안에 S&P 500을 꼭 넣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S&P 500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판 S&P 500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하루에 한 잔 커피 사 먹을 돈으로 한 주에 S&P 500을 사 모아가는 건 어떨까요? 10년 후에 평생의 커피값을 벌어다 줄 겁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